소통과 대화의 기술. 소통과 대화의 기술. 소통과 대화의 기술은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아이디어와 감정을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며 각각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중요합니다. 1. 경청. 효과적인 소통의 첫걸음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전적으로 집중하여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판적이거나 방어적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명확성과 간결성.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높일 수 있으므로 생각을 분명히 정리하고 간단 명료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말 이외의 수단, 예를 들어 몸짓, 표정, 눈빛, 그리고 목소리의 톤 등도 메시지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말로 표현되는 내용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공감.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며 이해를 표현함으로써 공감할 수 있습니다. 5. 개방적인 질문. 개방적인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대화를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6. 피드백 제공과 수용. 소통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7. 적절한 타이밍. 대화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8. 갈등 해결. 의견 차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9. 적응성. 사람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신의 소통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10. 지속적인 연습과 반성. 소통과 대화의 기술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과 반성을 통해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소통 방식에 대해 꾸준히 성찰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소통과 대화 기술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외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8가지 대화 형태.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대화의 빈곤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대화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의사소통이 열려 있고 바르지 못한 대화에는 반드시 의사소통이 막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바르지 못한 대화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격렬한 화약 같은 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똑바로 좀 들어. 이제는 당신 좀 변해. 이런 식으로 불같이 말해서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줄을 항상 본인이 알면서도 그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2. 침묵. 침묵은 의심, 혼동, 추측, 격렬, 무관심, 냉정함을 상대방에게 전합니다. 침묵 속으로 빠지지 말고 험한 말로 남을 침묵 속으로 빠뜨리지 마십시오. 3. 실망시키는 말. 어린애도 너보다는 낫겠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식시키겠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하지만 이런 말은 태도 변화를 이끄는데 가장 부적합한 말투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어 보이나 나중에는 그 말을 아예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말을 할 때도 녹음기 틀어놓은 말로 무시해버립니다. 4. 빗대어 하는 말.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남을 끌어들여 말합니다. 선한 얘기는 그렇게 해도 좋지만 나쁜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5. 방어적인 말. 불편한 말을 들었다고 대뜸 맞대응해서 짜증 섞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6. 감정 섞인 말. 큰 소리, 화난 소리, 격렬한 소리, 극적인 소리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솔직한 반영이라기보다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나쁜 획책으로 보여집니다. 7. 너무 말을 많이 함.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8. 그 외에도 이중적 의미를 지닌 말, 미덥지 못한 눈빛, 가로채는 말, 분별 없는 말, 경청하지 못하는 태도 등을 피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의 말에 어떤 고칠 점이 발견되었습니까?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슬기로운 대화법입니다. 내 마음이 고약하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립니다.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투는 내용을 담은 그릇입니다. 다져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머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자초합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정에 파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해야 믿습니다.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위력 있습니다. 눈으로 말하면 사랑을 얻습니다.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공치사하면 누구나 역겨워합니다. 잘난 척하면 정만 많이 생깁니다. 두고두고 괘씸한 느낌이 드는 말은 위험합니다.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하십시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대화의 시작은 호칭부터입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집니다. 작은 실수는 덮어주고 큰 실수는 단호하게 꾸짖으십시오.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낯선 사람도 내가 먼저 말을 걸면 10년 지기가 됩니다. 목적부터 드러내면 대화가 막힙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말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대화가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타협이란 완승, 완패가 아니라 둘 다 승입니다. 험담에는 발이 달렸습니다. 단어 하나 차이가 남극과 북극 차이가 됩니다. 진짜 비밀은 차라리 개에게 털어놓으십시오. 가르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비난하기 전에 원인부터 알아내십시오. 눈치가 빨라야 대화가 쉽습니다. 불평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말도 연습을 해야 나옵니다. 허세에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털어놓아야 남도 털어놓습니다.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겸손과 사양은 부담만 줍니다. 말은 가슴에 대고 하십시오. 넘겨짚으면 듣는 사람 마음의 빗장이 잠깁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십시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대화의 기술. 사랑스런 작은 일격을 작은 일격이란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칭찬을 말한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작은 일격을 마음대로 가해보라. 철수, 멋지게 해냈어. 제명, 정말 잘했어. 성렬, 그래 좋아. 이 같은 사랑스런 작은 일격을 자주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일을 내가 하면 그는 정말 괜찮은데 라고 감탄해준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도 작은 일격을 가해보라. 배우자가 맛있는 식사를 내오면 와우, 내 인생에서 당신 음식 솜씨를 따라갈 사람은 아마 없을걸 이라고 탄성을 질러라. 함께 외출하기 직전 배우자에게 와, 당신 정말 멋진데 라고 말하라. 장거리를 운전한 다음에는 정말 대단해. 상당히 피곤했을 텐데 라고 말하라. 자녀들에게는 방을 청소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잘못된 행동을 자주 하는 어린 소녀를 다룬 감동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소녀의 엄마는 계속해서 아이를 야단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이상하게도 특별히 좋은 행동을 했고 야단맞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아이를 누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곧바로 달려갔죠. 아이가 머리를 베개에 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흐느끼면서 아이는 엄마, 오늘은 예쁜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아이의 울음은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녀석이 잘못할 때 곧바로 그것을 고쳐주었어요. 하지만 좋은 행동을 할 때는 미처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고 한마디 칭찬도 없이 잠자리에 재웠어요. 따지고 보면 성인도 다 자란 아이에 불과하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 침대에 들어가서 흐느껴 울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가슴에 얼룩진 눈물 흔적은 생기게 마련이다. 작은 일격은 정말 사소하다. 하지만 여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것의 효과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다음에 오래된 노래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방 저편에 깃털 같은 키스를 불어보내주세요. 제가 없을 때 제가 멋져 보인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앉은 자리를 지나가면서 제 머리를 만져주세요. 사소한 것이 엄청난 것을 의미한답니다. 은밀한 미소에 깃든 따뜻함을 제게 보내세요. 당신이 저를 잊지 않았다는 점을 제게 보여주세요. 항상 언제나 영원히 사소한 것이 엄청난 것을 의미한답니다. 유재석의 소통의 법칙 10가지. 1.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2.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3.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4.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5.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6.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7. 뻔한 이야기보단 환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해라. 8.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있다. 9.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10.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 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인생이 바뀌는 대화의 기술.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말에는 자기 최면 효과가 있다. 상대편은 내가 아니므로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보고 말해라. 정성껏 들으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 감동을 얻는다.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면 바보 되기 쉽다. 자존심을 내세워 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내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진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진실성을 인정받는다. 말의 내용과 행동을 통일시켜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인정받는다. 무시당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달린다. 대화의 질서는 새치기 때문에 깨진다. 침묵이 대화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첫 한마디에 정성이 실려야 한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 대화는 저절로 잘 된다. 내 마음이 고약하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린다.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해라. 말투는 내용을 담은 그릇이다. 따져서 이길 수는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유머에 목숨 걸지 말라.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자초한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을 때쯤 해서 말을 멈춰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표정의 파워를 놓치지 말라. 적당할 때 말을 끊으면 다 잃지는 않는다. 사소한 변화에 찬사를 보내면 큰 것을 얻는다.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해라. 말 서비스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당당하게 말해야 믿는다.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위력있다. 눈으로 말하면 사랑을 얻는다.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공치사하면 누구나 역겨워한다. 잘난 척하면 정만 많이 생긴다. 두고두고 괘씸한 느낌이 드는 말은 위험하다.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해라. 과거를 묻지 말라. 일과 사람을 분리해라. 애교는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화의 시작은 호칭부터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작은 실수는 덮어주고 큰 실수는 단호하게 꾸짖어라. 지나친 아첨은 누구에게나 역겨움을 준다.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악수는 또 하나의 언어다. 쓴소리는 단맛으로 포장해라. 낯선 사람도 내가 먼저 말을 걸면 10년지기가 된다. 목적부터 드러내면 대화가 막힌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말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말을 잘한다고 대화가 유쾌한 것은 아니다. 타협이란 완승, 완패가 아니라 둘 다 승이다.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 단어 하나 차이가 남극과 북극 차이가 된다. 진짜 비밀을 차라리 개에게 털어놓아라. 가르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한다. 비난하기 전에 원인부터 알아내라. 눈치가 빨라야 대화가 쉽다. 불평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말도 연습을 해야 나온다. 허세에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내가 먼저 털어놓아야 남도 털어놓는다.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겸손과 사양은 부담만 준다. 말은 가슴에 대고 해라. 넘겨짚으면 듣는 사람 마음의 빗장이 잠긴다.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어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대화가 막히면 앙금이 생기고 상처로 아물어져 담이 되어 서로 간의 간격을 만든다. 결국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우리의 마음은 언어를 통로 삼고 살아간다. 통로 관리는 곧 마음 관리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사랑의 심리학자라 불리는 존 포웰은 대화를 다음과 같이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제5등급의 대화.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단계. 그야말로 상투적인 대화로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은 질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와 같이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은 대화입니다. 악수나 인사가 5등급 대화에 속하지요. 이 단계의 대화는 이후의 관계를 위한 기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투적인 표현은 분주한 문화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아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을 상투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4등급의 대화. 사실 보고의 수준. 다른 사람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마치 소식을 전하는 듯한 정보 위주의 대화를 말합니다. 이런 대화는 약간의 흥미도 있고 얘기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약간 말하기도 하나 친밀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네, 26도라고 합니다. 소풍 가기 딱 좋을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5등급 대화보다 오가는 말의 양은 많지만 대화하는 두 당사자의 삶과는 상관없는 일들에 대한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입은 배제됩니다. 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나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4등급 대화도 친밀한 관계가 없는 대화입니다. 제3등급의 대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 나의 생각과 판단을 전하는 대화로 2단계부터 참다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말하는 수준입니다. 친밀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좀 더워졌죠. 그러네요.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대화입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의사소통이 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아직 여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릅니다라고 하면 대화가 끊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관련된 내용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내면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함께 반영됩니다. 또한 상황과 처지에 대한 자신의 결론과 반응을 내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비판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대화 속에는 모험의 요소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등으로 시작하는 3등급 대화에서는 우리의 취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창피와 반박을 당할 가능성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제2등급의 대화, 감정과 직관의 단계, 정보교환이나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까지 나누는 단계의 대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어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오늘 날씨 참 좋지. 화창한 봄날 같구나. 네, 그런데 전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뒤숭숭한 것이 영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처럼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에 더해 느낌과 감정까지 나누는 단계입니다. 건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부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화란 꼭 논리와 이성의 권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화는 말을 초월하는 내면적 삶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판 없이 그 사람의 감정과 직관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친밀감은 형성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답하는 것보다 비판 없이 경청해주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제1등급의 대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대화, 감정을 완전히 나누며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대화로서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대화의 수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신체 언어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나의 깊은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 싫고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감정 표현이 머리로 얘기하는 차원을 넘어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1등급 대화를 하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